네, 안녕하세요. R팀 발표를 맡은 김민호입니다. 네, 저희 팀은 GS 홈쇼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GS 홈쇼핑 시가총액 8,500억 정도이며 현 주가는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자사인 GS, 한진,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거물들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주식은 37% 정도 되며 재무제표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94년에 시작되어 95년에 국내 최초 TV 홈쇼핑을 개시하였고 후에 GS그룹에 편입되며 지금의 GS 홈쇼핑이 되었습니다. 네, 2000년에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였고 현재는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1조 2천억 원 정도 나오며 TV 홈쇼핑, 모바일, 인터넷 그리고 기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GS 홈쇼핑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쇼호스트와 여기 제품 익숙하시죠 여러분? 네, TV 홈쇼핑입니다. 매출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첫 번째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TV 홈쇼핑 부문에서 매출액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존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인한 수수료 증가와 모바일의 발전으로 TV 이용이 줄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 가능합니다. 최근 커머스 시장의 발전으로 TV에서 한 단계 나아간 T커머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바일 쇼핑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정도인 49%를 차지하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검색하며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고 진보된 서비스로 높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커머스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쇼핑과 기타입니다. 인터넷은 매출액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PC 이용률 감소, 여기 보시다시피 모바일 이용률 증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벤처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디자인 쇼핑몰인 10x10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각각 택배사와 건기식품으로 유명한 한진, 뉴트리 지분을 보유 중이며 이를 통해 매출 실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GS 홈쇼핑의 BM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동사는 타업체에서 소싱받은 제품을 TV, 모바일, PC를 통해 판매하고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쇼핑의 매출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취급고라는 개념을 언급하겠습니다. 네, 취급고란 홈쇼핑사에서 제품을 팔아서 나는 전체 매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자 진정하시고 네, 이 취급고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홈쇼핑사에서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 다른 하나는 타업체의 제품을 위탁 판매하여 나는 매출액이죠. 이때 이 둘을 합해서 취급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타업체의 제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홈쇼핑사는 판매 후 제품의 매출액에서 수수료만을 챙기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 기업에게 넘어가고, 그렇기에 GS 홈쇼핑의 취급고가 2019년 기준 4.3조 정도 되는데 이 중 매출은 1.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홈쇼핑 사업에서 중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송출 수수료가 바로 그것인데 간단하게 TV에서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 방송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다시 재무제표입니다. 여기 매출액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성장세에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씩 하락하는 게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 전년도 동기 대비 상승한 바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부채 비율이 증가했지만 점점 줄여나가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2016년 대비 2017년에 영업에서의 현금 흐름이 많이 감소했는데 벤처 스타트업 투자로 인한 흐름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개요 초반부에서 당사는 물론 타 거대 세력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시중 유통 주식은 37%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4.37%라는 엄청난 배당 수익률로 설명이 됩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로 이를 위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산업 분석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재 홈쇼핑 산업은 모바일이 대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소비 문화의 변화로 최근 세대는 TV보다 모바일을 선호합니다. 또한 홈쇼핑사 간 경쟁 심화로 TV 방송사에 지불하는 송출 수수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TV 쇼핑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출 수수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반면 모바일 쇼핑 시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소비 변화로 인한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이 개입된 언택트 소비 문화 증가로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홈쇼핑사들도 무게 비중을 모바일로 많이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여기 잠시만요. 이거 오타가 났는데 이거 100만이 아니고 억입니다. 그러니까 87초 정도 되는 거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T커머스 두 번째로 커머스 시장의 발전입니다. 기존 시장을 두고 커머스 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0.25조 원에서 5.4조 정도로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T커머스는 TV로,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로 생방송 영상을 리플레이해서 볼 수 있고 일방향적인 TV 홈쇼핑과 달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직접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는 생방송 스트리밍도 가능하며 송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사업적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T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는 TV와 모바일, 인터넷의 진화된 형태이며 이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 시스템으로 홈쇼핑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산업분석 마지막입니다. TV 홈쇼핑 산업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승인제 사업으로 정부와 방송위원회의 심사 항목에 부합해야 되며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재승인 항목에 보시면 높은 배점에 방송 평가 결과와 공익 실현, 또 최근 개정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배점 235점으로 점수도 높을 뿐 아니라 기준 미달 시 과락 룰이 적용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막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런 룰을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에 따라 기존 7개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자들은 여기 이런 표정을 짓고 서 있게 되겠죠. 네, 참고로 GS는 2017년 기준 805점으로 합격 기준 650점을 훌쩍 넘기며 전체 홈쇼핑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사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홈쇼핑사가 TV로 시작한 것처럼 모바일, 온라인, 커머스 시장엔 각각 그쪽에서 시작해서 규모를 키운 선두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물론 사업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성격이 다르고 소비자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경쟁사로 보기 애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특징과 규모가 비슷하고 발전 방향도 유사한 경쟁사로 현대홈쇼핑과 CJ쇼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기업 모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도합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타에도 롯데홈쇼핑이 비슷한 규모를 가진 기업인데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재승인 심사 결과에서 올해 기준 660점으로 턱걸이로 통과했고 650점 합격을 보려봤을 때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죠. 네.
그리고 또 2016년 5월 심사에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협이 될 만한 기업으로 다음 두 가지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 맞습니다. 얘네들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서로 비슷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업 방향은 각기 다릅니다. CJ의 경우 2018년 홈쇼핑 담당 CJ 오쇼핑을 인수하여 기존의 코미디 빅리그, 드라마, 방송 등과 같은 뭐 이런 방송들과 결합해서 컨텐츠적인 홈쇼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GS와 유사하게 국내외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GS는 여러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전체 세력을 넓히고 있는 반면 현대는 현대파워를 이용해서 합병 인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고 있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홈쇼핑은 굳건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홈쇼핑 특성상 언택트 소비의 비중이 큰데 코로나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물류센터 재정비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서비스 개선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 커머스 시장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한진과의 파트너십을 다지는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벤처 투자입니다. GS 홈쇼핑은 벤처 투자를 통해 세력을 넓히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단순히 넓히는 개념이 아닌 기존의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3,300억 원으로 업계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벤처 투자를 진행하며 신사업 발굴, 새로운 플랫폼 구축,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가 바로 성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큰 결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알맞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입니다. TV 홈쇼핑 산업은 지속해서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TV에서 황금 채널을 위한 경쟁 심화로 앞자리가 6, 8 이런 좀 중요한 쇼핑사들 있죠. 그런 데는 송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굉장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실적 제고에 있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사업인 TV 홈쇼핑의 발전 가능성 또한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GS 홈쇼핑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시장으로의 전환과 발빠른 커머스 시장에 대한 투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진입 장벽이 높은 TV 홈쇼핑의 특성 그리고 성장성 감세에도 기존의 충성 고객이 있는 시장이기에 이를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꾸준한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GS 홈쇼핑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알맞게 변하는 튼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받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